예를 들어서요. 저희 딸이 이번에 3학년에 이런 문제를 가졌어요. 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반지름이 1cm래요. 그리고 다른 원들이 이 반지름만큼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러면 전체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요. 지름은 얼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요게 1cm면 요건 1cm보다 더 넓지 않나요? 얘는 1cm보다 더 넓지 않나요? 그런데 얘가 1cm고 문제에서 반지름만큼씩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얘도 1cm고 1cm인 거죠.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는 건 초등학생들은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안 돼요. 왜냐면 모양이 좀 크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 수준에서 도형이 성질의 모임으로 고려되면 그 다음에는 한 도형과 다른 도형 관련성이 결정되고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적 함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제3수준의 사고가 시작이 된다. 제3수준의 관계적 수준에서는 명제 A와 명제 B의 연결.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지? 따라서 여기서 명제라는 게 조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과 이 조건 사이에 연결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뭔가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이끌어질 것 같고 얘에서 얘가 이끌어질 것 같고 그래서 명제들 간의 연결과 더불어 관련성에 충만한 관계망이 구축됩니다. 이러한 관계망, 즉 한 도형의 여러 성질 간의 관련성과 여러 도형 간의 관련성을 맺기 위해서는 명제들을 조직해야 되는데요. 명제들을 조직한다라는 거는 명제들 사이에서 명료한 것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명제들 안에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기술적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관계망의 본질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교환하는 것, 즉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추론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연역 추론이에요. 단 바로 밑에 있죠. 그 추론이 비형식적이고 국소적인 수준에서나마 현재는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한 도형의 여러 성질 사이의 관련성이나 여러 도형 사이의 관련성 구축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걸 관련성을 지으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야, 그 우주의 블랙홀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블랙홀을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아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8살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블랙홀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13살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설명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국소적, 비형식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소적인 규모에서나마 연역적 추론, 즉 증명의 필요성이 생기고 따라서 관계망 없는 추론은 불가능하며 드디어 관계망이 구축되고 이제 4수준에 가면은 완전히 연역적 추론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4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형식적 연역 추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나라 중학교 기하단원에서 증명을 배울 때 느끼는 어려운 것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여기가 중학생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소적 연역을 우리도 현재 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증명을 해라. 라는 단어보다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는 식으로 좀 더 풀어서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면서 그 증명이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쯤 가서는 완전히 논리적인 사고를 경험은 하는데 제대로 이것이 내면화돼서 진행이 되려면 대학생 이상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갑니다. 보니까 반일은 이와 같은 기하 수준 이론을 확대하여 일반적인 수학습에서 사용했는데 1수준 시각적 수준, 2수준 서술적. 서술한다는 건 풀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서술적 수준. 3수준 국소적인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 4수준은 형식적 논리를 파악하는 수준, 5수준은 논리적 법칙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준. 그리고 학교에서 2, 3, 4수를 다루게 되지만 시각적 수준도 간혹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반일수의 특징은 제가 다 설명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그 박스 밑에 이와 같이 반일레는 수학의 학습 과정을 수준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전 수준에서의 사고의 수단이 다음 수준에서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게 비약이라고 봤거든요. 왜 비약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분을 배웠을 당시, 그래서 미분을 알아.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그거랑 지금 미분을 가지고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러면 똑같은 미분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당시 3, 4년 전의 미분과 지금의 미분은 굉장히 뭔가 다르죠. 이거는 여러분 내부에 미분에 대한 비약이 있었던 거예요.